10달 동안 8건 이용에 그쳤다면 이스나마나한 특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. 그런데 애초부터 법적인 장벽이 있었고 금융당국도 이를 알면서 도입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. 손석우 기자와 함께 얘기 이어가겠습니다. 손 기자. 네. 일단 이 법적인 장벽 어떤 내용인가요? 앞서 엄하은 기자 리포트에 잠시 언급이 됐었는데 디자인 보호법이라는 겁니다. 국산차의 경우에는 이제 완성차 업체가 자동차의 부품을 특허로 등록을 하게 되면요. 20년 동안 대체 부품을 생산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 법안인데요. 대체 부품 특약이 활성화되려면 쉽게 말해서 이 20년의 족쇄가 풀려야 하는데 개정안이 발의는 됐는데 지금 국회에서 계류된 상태로 진전이 없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이 특약 도입을 한 취지 자체는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좋은 취지는 모두 물거품이 된 셈입니다. 금감원 역시 특약 도입을 할 때부터 이런 우려를 알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 자동차 부품 시장의 거품을 빼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나타내면서 일단 특약 도입을 먼저 한 것이고요. 결과적으로 본다면 좀 막연하고 순진한 기대에 불과했습니다.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없나요? 현재로선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. 이유가 이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두고서요.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찬성을 하고 있지만 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 등이 여기에 반대를 하면서 지금 정부 내에서도 협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. 더욱이 이 특약 도입을 주도했던 금융감독원 역시 이 법 개정에 관해서는 소관이 아니라면서 사실상 뚜렷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자동차 업계나 보험업계에서 이 제도를 좀 활성화할 의지가 없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특별한 유인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득될 게 없다고 보기 때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아마도 자동차 보험에서 이런 대체 부품 특약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운전자들도 지금도 다수일 겁니다. 네.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이 대체 부품 사용해서 줄어든 수리 비용을 소비자에게 또 환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굳이 열심히 이 특약을 알려서 적용할 유인책 자체가 없는 게 현실이고요. 자동차 업계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완성차 업체들은 이 대체 부품보다는 순정 부품 사용하는 게 여러모로 이득이 되고요. 또 완성차 업체와 또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자동차 정비소들 역시 대체 부품을 사용해라라고 먼저 권장하거나 유인할 뚜렷한 이유가 없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네. 결과적으로 보면 금융당국의 준비 부족과 안일한 판단, 각 업계의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운전자들은 계속해서 이 비싼 부품값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알겠습니다. 손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.